자기 트로이아 백성들에게 폐를 끼쳐가면서 선물과 먹을 것을 이렇게 뺏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군을 먹여 살린 것이죠. 9년 동안이나. 물론 9년 동안이나 뭐 동맹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은 9년 동안 계속되었고 동맹군은 어느 시점에서 왔을 텐데 그 동맹군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은 트로이아 사람들의 의무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게. 우리도 임진왜란을 7년이나 겪었잖아요. 그때 명나라가 이렇게 동맹군으로 왔는데 그 명나라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피폐해져요. 주둔하면서 몇 년을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헥토르가 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맹군 너희들만 계속 큰소리 치는데 나도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백성들에게 폐를 끼쳐가면서 그런 것들을 거두어들여가지고 너희들을 각자를 먹이고 있다 이러면서 죽든지 싸우든지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마 글라우코스에게 하는 얘기겠죠. 약간 좀 하여튼 헥토르는 이런 또 조건을 겁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끌어오는 자, 또 아이아스를 물리치는 자. 이제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끌어오려면 아이아스를 물리쳐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은 전리품의 절반을 주겠다. 내 전리품의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 나와 동등한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니까 명성도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고대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보상으로 주어진 선물과 명예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현대에서는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명예의 보상으로 뭐가 주어져요? 메달, 포상, 상금 이것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메달을 둘 사람이 나눠 가졌다면 명예가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가 명예의 선물을 줄 것이다. 그것이 곧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물이. 우리도 뭔가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보다 더 낮은 포상을 받았어요. 1등상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2등상은 엉뚱한 사람이 차지하고 이러면은 공도 없는 사람이 차지했으면 명예가 스스로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면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명예와 선물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시인은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트로이아군들은 그 보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아이아스에 대항해서 막 싸우러 시신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엄청 많이 죽었어요. 아이아스에 의해 가지고. 아이아스와 메넬라우스가 지키고 있었잖아요. 아이아스가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트로이아군이 총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신을 향해 가지고 우리도 싸움터에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소이다. 시신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그대와 나의 머리에 무슨 병고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시신 지키다가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죽은 자보다 산자가 더 중요하니까 이러다 파멸이 올 것이니까 지금 백성들이 지휘자들을 하여튼 누가 되든지 하여튼 아무나 막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아이아스가 메넬라우스에게 명령해요. 계속 같은 장면이에요. 아이아스가 명령하고 메넬라우스는 수행하는. 그러니까 서열 관계가 아가멤논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 전투에서는 아이아스가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직위상으로 보면 메넬라우스가 넘버 2가 되어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뭐 지위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이런 거로 따지면 메넬라우스가 넘버 2처럼 되어 있어요. 파트너를 선택할 때도 아가멤논이 늘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집안이라든지 지위를 보지 말고 그 능력을 봐서 선택하라. 디오메데스가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선택했잖아요. 메넬라우스 선택하지 않고. 근데 하여튼 여기서 다 보면은 명령하는 자는 아이아스예요.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그 얘기를 듣고 거역하지 않고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막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분간해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에요. 너무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말로 얘기합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죽었고 적들이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파트로클로스가 죽은 사실을 계속 누가 전파를 하고 있냐면 메넬라우스가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지키고 있다가 아이아스에게 얘기했고 이제는 둘이 지키고 있다 안 되니까 다른 군 지휘관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날렌 아이아스, 작은 아이아스죠. 작은 아이아스가 이제 마주 나왔고 이도메네우스, 그 다음에 메리오네스가 같이 또 따라 나왔어. 크레테군이죠. 이도메네우스와 메리오네스는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군에도 큰 아이아스, 작은 아이아스, 메넬라우스, 그 다음에 메리오네스, 이도메네우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트로이를 앞세우고 헥토르군도 때를 지어서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로클로스 시신을 두고서 정예 군들끼리, 최정예 군끼리 맞부딪힌 거예요. 시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7권 전체적으로 다 시신 쟁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트로이아군이 막 밀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카이오이족은 그리스군은 청동 방패로 울타리처럼 이렇게 밀집대열을 이루고선 한마음 한뜻으로 꿋꿋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우스가 안개를 쏟았어요. 시신 근처에다가 엄청 진한 안개를 쏟아가지고 시신을 지켜주도록. 그 이유는 이 파트로클로스가 한 번도 이게 제우스의 미움을 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 파트로클로스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안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리스군에게 약간 불리한 것처럼 계속 진행은 돼요. 실제로 제우스의 의도는 안개를 통해 시신 근처에만 안개를 줬어요. 그래서 시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줬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약간
거꾸로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시신 근처에 진한 안개를 보내가지고 아무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하면 사실 지키는 자가 훨씬 유리할 거예요. 시신을 잘 빼돌릴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신 내가 구해야 될 어떤 대상이 있으면 뭐 기절한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연막탄을 터뜨려요. 안개처럼 그 병사를 구해온단 말이죠. 부상당한 자를. 똑같아요. 지금 시신 근처에다가 안개를 들이온 것은 마치 연막탄을 쏜 것처럼 그러면은 그 시신을 잘 후송할 수 있을 텐데 어찌됐든 그리스군이 그런 행동은 또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몰래 시신 안 보이면 잘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보면은 거꾸로 트로이아 군들이 아카이오이족을 밀어내고 있어요. 안개를 제우스가 보낸 이후로 결과가 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트로이아인들은 아카이오이족을 죽이고 싶었지만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대신 시신을 끌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군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트로이아군이 거꾸로 안개가 덮치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아이아스가 그 사실을 알아챘는 것 같아요. 시신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아이아스는 나무랄 데 없는 펠레우스의 아들 다음으로 가는 다나우스 백성들 중 다음으로 풍채와 행동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여기서 풍채라는 거는 몸의 몸. 몸집이 두 번째로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아킬레우스가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던 거죠. 그 무장을 지금 헥토르가 하고 있어요. 꼭 맞게. 그래서 아이아스가 힘들이지 않고 쫓아버렸어요. 트로이아 군들을. 그때 펠라스 고이족의 레토스의 영광스러운 아들 히포토스가 헥토르와 트로이아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파트로클로스의 복사뼈 옆 힘줄을 가죽끈으로 묶은 다음 그의 발을 잡고 격렬한 싸움터를 지나 끌고 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포토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레토스의 아들이고 펠라스고이족이라는 거예요. 펠라스고이족은 전에도 몇 번 나왔는데 그리스 선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미케네 문명이 있기 전에 그리스에서 이미 이전에 살던 그런 부족인데 쫓겨났죠, 사실은. 그리고 그리스 전역에 흩어져 살거나 트로이아 인근 지역으로까지 이주를 했던 모양이에요. 펠라스고이족. 원래 조상으로 보면 그리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포토스가 가죽끈으로 지금 파트로클로스의 발목 복사뼈를 묶었다. 이건 나중에 헥토르가 그대로 당하거든요. 아킬레우스가 발목에다 구멍을 뚫고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시신을 훼손하거든요. 근데 파트로클로스의 복사뼈를 가죽끈으로 묶고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히포토스가. 근데 어떻게 아이아스가 딱 손쉽게 트로이아군을 다 물리쳤다고 되어 있어요. 안개가 끼긴 했지만 지키고 있는데 그 몰래 또 히포토스가 끈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던 거죠. 진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는 엄청 이 안개가 진해가지고 앞을 전혀 내다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히포토스가 어떻게 아이아스가 있는데 또 그리스군에 엄청난 장수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몰래 가죽끈을 시신에 끈을 묶어가지고 몰래 도둑질하듯이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실을 또 아이아스가 발견하고서 그를 죽입니다. 히포토스가 아마도 이 시신을 잘 탈취할 수 있었어요. 몰래 안개가 낀 틈을 타가지고 엄청난 영광을 얻었을 텐데, 그렇죠? 넘버 2에 해당되는 명성을 얻었을 텐데 아쉽죠. 못했어요. 여기 보면 히포토스는 펠라스고이족이라고 되어 있고 라리사에서 살았던 인물인데 여기 라리사는 원래 테살리아 지역이거든요. 2권에 보면 함선 목록에서 펠라스고이족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지역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데리고 온 그 지역에 해당되는데 라리사가 트로이아 그 지역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민족과 지역명이 그리스군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제 아이아스가 죽였고 그러자 또 헥토르가 아이아스에게 창을 던졌어요. 근데 아이아스가 창을 피했고 스케디오스라는 사람의 쇄골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고 아이아스는 반대로 포르키스라는 자의 배를 한복판에 쳐가지고 죽였습니다. 아르고스인들은 지금 포르키스는 좀 전에 아이아스가 죽인 자이고 히포토스는 끈을 내서 끌고 가려다가 죽은 자, 그 둘의 시신도 쟁취를 해가지고 무구를 벗겨버렸어요. 시신은 전반적으로 그리스군이 다 탈취하는 자기 군의 시신이든 적군의 시신이든 그리스군이 훨씬 더 우월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트로이아군은 자신들이 무기력에 제압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도로 밀려가지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세는 제우스가 안개를 보내고 나서는 트로이아군이 약간 우세했어요. 몰래 훔쳐낼 수도 있었어요. 잘했으면. 근데 거꾸로 됐어요. 갑자기 아이아스가 연거푸 두 사람을 죽이고 나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트로이아군에게는 이렇게 무기력 싸우고자 하는 용기가 없어진 것이죠. 그럴 때 또 전세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이럴 때 꼭 나타나는 게 또 신이에요. 그 아폴론이 전쟁터에서 누구의 모습을 하냐면 페리파스의 모습을 하고
아이네이아스를 격려하고 있어요. 아까는 이제 헥토르를 격려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아이네이아스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네이아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가 여기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페리파스는, 아폴론이 지금 페리파스의 모습을 했는데, 이 페리파스는 아버지 아이네이아스의 아버지 앙키세스죠. 그 전력 노릇을 한 충실한 하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집에서 하인 노릇 하던 페리파스의 모습을 하고 아이네이아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세력과 용기와 군사를 믿는 것을 보았소. 백성들이 수가 얼마 안 되는데도 말이오. 그러면서 벌벌 떨기만 할 뿐 공격하지 않는구려. 이 얘기를 보면은 백성들이 수가 얼마 안 되는데 자신들의 힘과 세력과 용기와 군사를 믿고서 싸우는 그런 것들을 봤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지금 트로이아군이 수적으로 열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면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벌벌 떨지 말고 용기를 내라. 지금 아이네이아스에게 아이네이아스의 아버지 시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실한 하인이. 그때 아이네이아스는 그자가 아폴로님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하인인데 하인이 분명한 태도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쨌건 그러면서 헥토르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폴론이 페리파스의 모습을 하고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해. 제우스께서 다나우스 백성보다도 우리에게 더 승리를 원하시는데도 그대들은 벌벌 떨기만 할 뿐 공격하지 않는구려. 이렇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지금 아이네이아스는 그것이 신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제우스가 우리 편이니까 나가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두 대열을 앞으로 아이네이아스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네이아스가 또 레이오크리토스를 죽이죠. 레이오크리토스는 리코메데스의 용감한 전우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리코메데스가 나오는데 원래 리코메데스는 스키로스 섬의 그 군주예요. 아킬레우스가 여자 모습으로 변신하고서 숨어 있었던 그곳. 근데 여기 리코메데스는 그 리코메데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쓰러지자 리코메데스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또 창을 던졌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리코메데스는 스키로스 섬의 그 군주는 아니죠. 그 사람은 늙어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이름의 리코메데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코메데스가 창을 던졌더니 또 아피사온이라는 다른 트로이아 사람을 죽였어요. 아피사온은 파이오니아에서 왔어요. 파이오니아는 또 트라케 위쪽 북쪽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트로이아 군 동맹군 제5군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아스테로파이오스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 이제 아스테로파이오스는 나중에 보면은 아킬레우스하고 맞붙어서 싸워요. 1대1로. 그래서 아킬레우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공을 세우는 인물입니다. 12권 102행에 한번 나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아스테로파이오스. 그 아스테로파이오스가 그리스군을 향해가지고 돌진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방패로 울타리를 치고서 창을 내밀고 아주 밀집대를 이루고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을 전반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그리스군에게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들은 전사자가 훨씬 적었다. 이 그들은 그리스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밀집대를 이루고 싸우는 그리스군은 전사자가 훨씬 적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리스군이 약간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건 이 시신 주변에는 안개가 온통 쌓여 있어요. 한가운데 있던 자들은 안개와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지쳐 있었어요. 전투에. 너무 큰 전투가 계속 그 주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좀 떨어지는 곳에서 지금 트라시메데스와 안틸로코스만이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들은 네스토르의 아들이에요. 왜 둘만 떨어져서 싸웠는가? 좀 멀리 떨어져서 싸운 것이고 아까 이제 메넬라우스가 여러 장수들을 불렀을 때 그때 없었죠. 보면은 네스토르가 그들을 검은 함선에서 싸움터로 내보내며 그렇게 하도록 일렀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좀 떨어져서 싸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스토르가 아들들에게 두 아들이에요. 무슨 말을 했길래 서로 떨어져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스토르가 다른 군과 떨어져서 싸우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다만 이런 얘기는 했겠죠. 두 아들이잖아요. 둘이 함께 언제든 함께 싸워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위험한 순간 주력군하고 좀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싸우면은 반드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둘이서는 떨어지지 않고 잘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근데 다른 군하고는 지금 동떨어져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안틸로코스를 이렇게 전령으로 보내거든요. 이 파트로콜스의 죽음에 대해서 메넬라우스가 불러가지고, 그때 메넬라우스가 안틸로코스가 빠지면 사실은 큰 장수가 빠지면 전세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스군 입장에서도. 근데 메넬라우스가 거기 지키고 있지 않고 자기는 빠져가지고 다시 시신 쪽으로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를 대신 자기 대신 트라시메데스를 불러가지고 안틸로코스가 있던 곳에 이렇게 지키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둘이 같이 싸우고 있는데 약간 말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뒤에 보면은.
한번 뒤에서 살펴볼게요. 네스토르의 아들 두 아들은 엉뚱한 곳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 장면을 왜 굳이 나눴냐면 나중에 메넬라우스가 안틸로코스를 막 찾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이제 전쟁은 그렇게 막 벌어지고 있는데 401행에 보면 하지만 고귀한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당연히 아킬레우스는 모르고 있죠. 지금 전쟁터에 와 있는 네스토르의 두 아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미 좀 멀리 전쟁은 지금 함선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성벽 근처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킬레우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세세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도 어머니께서 신탁 예언을 들려줬어요. 아킬레우스 본인도 트로이아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라는 거 살아서는. 그 얘기는 파트로클로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킬레우스와 함께든 혼자서든 파트로클로스 혼자는 더더욱 안 될 일이고 아킬레우스와 함께 하더라도 트로이아 성을 함락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께서 파트로클로스가 죽을 거라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어머니로부터 듣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신이잖아요. 혹시라도 자기와 관련된 파트로클로스와 자기 아킬레우스의 사이를 안다고 하면 어머니가 그런 거를 미래를 좀 얘기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제우스가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테티스에게는. 그렇죠? 다른 신들에게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파트로클로스가 성벽 위로 갔을 거라는 것은. 그리고 자기가 신신당부를 했죠. 성벽으로 가지 말라고. 근데도 지금 돌아오지 않고 돌아와야 되는데 성벽 근처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약간 불안하지만 죽었다고는 생각 안 한 것이에요. 전쟁 장면을 호메로스는 전쟁을 한참 시신 한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주력군이 싸우고 있어요. 동떨어져 가지고 네스토르의 두 아들, 그렇죠? 안틸로코스하고 트라시메데스가 싸우고 있는 장면을 또 보여주고 또 한 장면은 아킬레우스가 함선 쪽에서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렇지만 파트로클로스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이 아우토메돈이 이 신마 두 마리를 견마까지 있었는데 견마는 죽었고 그것이 도망갔잖아요. 헥토르가 따라오니까 도망갔단 말이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싸움터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보면은 426행에 아야코스의 손자의 말들은 자신들이 마부가 헥토르의 손에 쓰러졌음을 안 뒤로 줄곧 싸움터에서 떨어져 서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들이 마부라는 거는 말들이 마부를 아는데 마부라는 거는 파트로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아킬레우스가 참전하면 아킬레우스의 마부 곁에 있던 사람은 파트로클로스고 파트로클로스가 최고 장수로 아킬레우스를 대신했을 때는 그 마부가 아우토메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우토메돈이 지금 몰고 있는데 이 말들이 자기 마부가 쓰러졌기 때문에 원래 마부 파트로클로스가 서서 울고 있어요. 아마 한참 떨어져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장면은 전쟁이 한참 벌어지지만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엄청 먼 지역에 지금 아우토메돈이 전차에 두 말들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돌아가려 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비석처럼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435행에 보면 무덤 위에 서 있는 비석처럼 머리를 수그리고 죽은 마부가 그리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에는 수북히 흘러내린 갈기가 먼지에 더럽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말을 정말 사람처럼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누구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먼지나 재를 뒤집어 썼어요. 그랬더니 갈기가 지금 말의 갈기가 먼지에 더럽혀졌다고 돼 있었죠. 그리고 비석처럼 우두히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서 있는 거예요. 무덤 위에 있는 비석. 그냥 비석도 무덤 위에 있는 비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들이 인간처럼.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신마. 말을 안 들어요. 아우토메돈이 아무리 예를 들면 말을 잘 mon다고 해도 이 신마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우스가 이 말들이 가련했어요. 제우스도 이 말을 거의 인간처럼 대우를 하고 있어요. 괜히 어쩌자고 펠레우스 왕에게 이 말을 주었던가, 펠레우스에게 결혼 선물로 줬던 것이죠. 사실 포세이돈이 줬는데 포세이돈이 이 말들을 측은히 여긴 게 아니고 제우스가 여기고 있어요. 불행한 인간들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함인가. 사실 말들이 인간보다 더 비참해요. 인간들에게 길들여져가지고 전쟁터에서 무참히 죽거든요. 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인간들의 전쟁의 수단으로 와가지고 무참히 학살당하고 또 여기 물론 이 신마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죽진 않지만 인간들의 죽음,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죽음을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통을.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 446행에 대지 위에서 숨쉬며 기어다니는 만물 중에서도 진실로 인간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을 테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가장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생존을 유지하는 것도 이렇게 전쟁을
허구한 날 하고 있으니까 더 비참해지겠죠, 사실은. 말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말들도 다 제우스의 마음속 얘기, 속마음을 다 알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줘요. 너희 전차를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가 모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가 지금 헛되이 뽐내는 것으로도 이 무구를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가지고 뽐내는 것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너희 무릎과 마음에 용기를 넣어줄 것인지 너희는 아우토메돈을 싸움터에서 속이 빈 함선 쪽으로 안전하게 실어가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또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 말을 완전 인간처럼 인간에게도 이런 계획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말에게 지금 자기 계획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당분간은 트로이아인들에게 영광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함선들에 이를 때까지 사륙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후로 전투는 함선 쪽까지 계속 트로이아 군들이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군은 계속 사륙을 당하면서 쫓겨날 것이고 말에게 그 계획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말이 이제 발걸음도 가벼이 말이 이제 용기를 얻었고 힘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알았어요. 자기들이 헥토르에 의해 가지고 탈취를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것이 걱정되었을 수도 있겠어요. 헥토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그런 상황, 그런 거는 제우스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듣고서는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있죠. 말을 안 듣고 있어요. 날랜 전차를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오족 사이로 끌고 갔다. 전쟁터 사이로 끌고 갔어요. 근데 원래 제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아우토메돈을 실어가지고 함선 쪽으로 안전하게 옮기라고 했는데 지금 전쟁터로 끌고 간 것이죠. 아우토메돈이 그렇게 이제 말을 몰았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우토메돈은 신의 음성을 좀 듣지 못했으니까 독수리처럼 거의 때를 급습하는 독수리처럼 막 트로이아 무리 속으로 막 움직였는데 분주히 추격만 할 뿐 한 사람도 죽일 수가 없었다. 쓸데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창을 휘두르며 동시에 날랜 말들을 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마부 없이 마부가 혼자서 말을 물고 있으니까 창을 쓸 수도 없잖아요. 그 말이 또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 그냥 혼자서 쇼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만 계속 몰고 있어요. 군사들을 피해가지고. 적군을 피해서. 그때 하이몬의 손자 라에르케스의 아들 알키메돈이 아우토메돈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다. 알키메돈은 그래도 대단한 장수로 되어 있어요. 미르미도네스족이 제5군 대장이에요. 5군을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16권 197행에 보면은 하이몬의 손자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몬도 지금 전쟁에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4권 296행에 보면 네스토르의 전우입니다. 네스토르와 같은 지역에서 같이 왔어요. 그가 아우토메돈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아우토메돈이요. 누가 그 훌륭한 지하를 뺏어갔느냐. 지금 허망한 계획을 말을 지금 혼자서 몰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무슨 엉뚱한 짓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우토메돈이 알키메돈이요 하면서 누가 그대처럼 이 불사의 말들을 능숙하게 제어할 수 있겠소. 지금 사실 이 불사의 말들은 아무도 제어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마부인 파트로클로스 외에는 지금 아우토메돈도 불사의 말을 제어하고 있긴 한데 지금 제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전쟁터에 와서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알키메돈에게 아우토메돈이 당신은 이거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채찍과 번쩍이는 고삐를 잡도록 하시오. 나는 전차에서 내려 싸우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부는 아우토메돈에서 알키메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알키메돈이 그 전차를 몰고 있습니다. 근데 헥토르가 이 광경을 보았어요. 두 사람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그래서 헥토르가 이 광경을 보고 아이네이아스에게 말했어요. 아이네이아스요. 방금 준족인 아야코스의 손자 말 두 필이 싸움터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부들이 시원치 않소. 그러니 그대만 마음속으로 작정한다면 우리가 그 말들을 빼앗을 수 있을 듯 싶소. 이러면서 우리 두 사람이 덤벼들면 그들은 이제 싸우지 못할 테니까. 마부가 시원치 않다라고 되어 있죠. 두 사람이 좀 시원치 않게 보였어요. 사실 이 장면 자체가 약간 코미디와 비슷한 거죠. 말이 막 돌아다니는데 헛되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마부를 바꾸는 그런 장면인데 그거를 헥토르가 본 거예요. 헥토르가 지금 이 말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파트로클스 죽이자마자 그 무구를 벗기지도 않고 말을 잡으러 그거를 포획하려 갔었어요. 그리고 아이네이아스는 자기 말들을 신마죠. 그것도 빼앗겼어요. 디오메데스에게. 그래서 두 사람 다 이 말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상태예요. 안키세스의 아들 아이네이아스도 그 말을 뚝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잔뜩 기대를 품고 있어요. 아킬레우스의 말을, 신말을 포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아우토메돈과 헤어지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운명적으로는 피를 흘린다는 건 이제 죽는다는 얘기고 알키메돈하고 아우토메돈이 제우스에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줘서 힘과 투지로 가득 찬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네이아스와 헥토르를 맞서 싸울 수는 없었죠. 그렇죠? 그들은 두 아이아스하고 메넬라우스를 불렀어요.
전투 아이아스하고 메넬라우스는 시신 곁에서 시신을 지키고 있어요. 주력군 자체가.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원래 헥토르도 트로이아군을 그 시신 곁에서 같이 두 주력군이 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헥토르가 이 말들이 계속 움직이는 걸 보고 말을 이제 잡으러 이 시신 곁에서 벗어났고, 그랬더니 이제 아우토메돈하고